장활, 신바람에 어린 소망 높게 띄워보려고 꽁꽁 얼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하는 일하고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고객이 멀어지면 연주를 감듯이 감아 주어야 합니다. 고객과 자신을 위해 어느 때는 풀어줄 때도 있겠지요. 고객이 힘들어할 때는 연주를 들어 올려 당기어 올리듯 항상 좋은 위치, 곳에 고객을 머물 수 있게 해야겠지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었기에 소망의 연 날릴 수 있듯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을 풍요롭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소망의 연을 날리고 싶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기에 어떠한 형태의 공간에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신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B손해보험 최강 안양지점 지점장 김정용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요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번에서 33번까지 출제되며 제3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8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구성의 형식은 손해보험 1번에서 17번까지 출제되며 공통 문제는 18번에서 33번까지 출제됩니다. 제3보험은 34번에서 50번을 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자격시험도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 제8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 다음 중 주택화재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닌 것은 1. 피난지에서 3일 동안에 생긴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2. 수도관 파열에 따른 가재도구와 침수 피해 3. 벼락으로 인한 냉장고 파손 4. 잔존물 보전 비용 정답은 2. 수도관 파열에 따른 가재도구와 침수 피해 1번 문제 해설입니다. 화재로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건수압기 등의 파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주택화재 보험에서 다른 약정이 없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은 1.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2. 통화, 유가증권 3. 귀금속, 귀중품, 조각물 4. 원고, 설계도, 소프트웨어 정답은 1.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2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가재인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자동담보물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 3, 4번은 명기물건에 해당되는 물품입니다. 3.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현저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보험회사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일 때 정답은 1.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 해지 요건은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를 위반 시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배상 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2.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3.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4.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정답은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4번 문제 해설입니다. 배상청구 기준 배상책임보험은 임원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됩니다. 5. 국내 여행보험에서 휴대폰 손해에 대한 보상 한도로 맞는 것은 1. 회사별 한도로 적용 2. 개당, 조당, 쌍당 30만원 한도 3. 개당, 조당, 쌍당 40만원 한도 4. 개당, 조당, 쌍당 50만원 한도 정답은 1. 회사별 한도로 적용
5번 문제 해설입니다.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6.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장기 손해보험 계약의 부활. 효력 회복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1. 계약자 보호제도의 일종으로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가능하다. 2. 연체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회사의 승인을 통해 부활이 가능하다. 3.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최초 신계약 체결 시의 내용으로 가름한다. 4. 부활 후 회사의 책임은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개시된다. 정답은 3.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최초 신계약 체결 시의 내용으로 가름한다. 6번 문제 해설입니다. 부활 시, 계약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 2.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다. 3.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4. 장기손해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5년 초과인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2.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다. 7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닌 2년입니다. 8.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만 구성한다. 2. 저축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3. 위험보험료는 적용 이율로 불이하여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4.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다. 정답은 4.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다. 8번 문제 해설입니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더하기 유지비 더하기 수금비로 구성됩니다. 9.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체손해보험금. 상해 질병의 보험금 지급기간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다. 2.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고 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보험회사는 중도환급금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은 3.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고 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합니다. 10.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 한도로 맞는 것은 1. 600만원 2. 1200만원 3. 1800만원 4. 2400만원 정답은 3. 1800만원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 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입니다. 11. 연금저축의 계약 이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약 이체 시에는 해지 가산세를 납부한 후 계약을 이체할 수 있다. 2.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 미확정 시 계약을 이체할 수 없다. 3.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상계한 후 이체하여야 한다. 4. 계약 이체를 받는 금융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이체할 수 있다. 정답은 1. 계약 이체 시에는 해지가산세를 납부한 후 계약을 이체할 수 있다.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재지급금에서 계약 이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합니다. 재지급금이란 해약 환급금,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사고보험금 등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뜻합니다. 12.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은 1.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2. 저축은행 3. 보험회사 4. 새마을금고 연합회 정답은 2. 저축은행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대상은 보험회사, 은행, 농수축협,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해당됩니다. 13. 자동차 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2.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사망 및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4.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4.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 시 처벌을 제외하며 2번 3번의 사망,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의 적용에 제외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4. 자동차 보험의 자동보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담보는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3. 자기신체 사고 4. 자기 차량 전손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정답은 4. 자기 차량 전손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 시 전손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보상 금액이 보험가 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시점에서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15.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사망보험금 산정 시 상실 수익액의 올바른 산식은 1. 월 평균 현실 소득액 곱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2. 월 평균 현실 소득액 곱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3. 월 평균 현실 소득액 빼기 생활비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 1까지의 월수 더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4. 월 평균 현실 소득액 빼기 생활비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 1까지의 월수 더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정답은 3. 월 평균 현실 소득액 빼기 생활비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 1까지의 월수 더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실 수익액 산식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 빼기 생활비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 금지급 1까지의 월수 더하기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입니다. 16.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2.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3.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4. 일부 부속만을 도난당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회사가 보상한다. 정답은 4. 일부 부속만을 도난당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회사가 보상한다.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일부 부속품만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17. 자동차 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원회는 보험사 간 협정과 금융위 인가에 의거 설립되었다. 2. 위원회는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건을 심의, 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에 효과가 있다. 4.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구성된다. 정답은 2. 위원회는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건을 심의, 조정한다.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위원회 결정 불복 등의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합니다. 18.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이 없다. 2.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 3. 보험 설계사도 보험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4.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2.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 보험 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금융위원회, 보험협회 위임, 등록하여야 한다. 2. 일사전속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3.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점을 전속계약 대리점이라 한다. 4. 보험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록 신청 일로부터 4년 이내 경력, 이 있으면 등록 교육 이수 후 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정답은 3.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점을 전속계약 대리점이라 한다.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전속 대리점이란 한 개의 보험회사를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뜻합니다. 20.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교육 과목에는 위험관리론이 포함된다. 2. 집체교육만 허용된다. 3. 20시간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교육시간에는 2시간의 외부 교육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은 4. 교육시간에는 2시간의 외부 교육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의 교육시간은 외부 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1.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에서 보험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모집 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3. 모집 종사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은 3. 모집 종사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인간의 부정, 부도덕, 사기, 고해 등 감정이 작용하여 사고의 빈도나 정도를 증가시키는 인간의 성격으로 고해 방화나 강도, 사기 등을 유발하는 위태의 종류는 무엇인가? 1. 물리적 위태. 2. 도덕적 위태. 3. 기강적 위태. 4. 정신적 위태. 정답은 2. 도덕적 위태.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도덕적 위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3. 보험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라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2. 조립보험, 여행자 보험, 건설공사 보험은 혼합보험의 한 종류이다. 3. 보험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4.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운송보험 등 5개 종목으로 분류된다. 정답은 3. 보험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는 의무보험,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24.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관련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외출, 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서명, 날인은 불필요하다. 4. 의료기관이 외출,
외박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은 3우. 외출, 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서명, 날인은 불필요하다.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기록과 관리는 의무사항입니다. 25.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26. 손해보험에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 인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1.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2. 보험자,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4.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정답은 4.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27. 보험사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적법성 2. 우연성 3. 경제성 4. 불확실성. 정답은 3. 경제성.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사고의 요건은 불확실성의 우연한 사고와 발생 가능성, 한정성, 적법성입니다. 28. 보험계약 부활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정답은 4.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은 해지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2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2. 보험료 감액 청구권 3. 보험금 청구권 4. 보험료 반환 청구권. 정답은 3우. 보험금 청구권.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30. 보험료 정산 특별액정서 사용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은 1. 과거 6개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 2. 과거 6개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가 600만 원 이상. 3. 과거 3개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0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 4. 과거 3개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가 600만 원 이상. 정답은 1. 과거 6개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 건수가 25건 이상이거나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 원 이상.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료 정산 특별 약정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은 6개월간 평균 계약 건수 25건 이상과 월 평균 보험료 500만 원 이상 계약자가 해당됩니다. 31.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무자격자 모집 위반 위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특별이익 요구금지 위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1.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번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2. 다음 중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명 또는 성별 2. 주소 3. 취미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정답은 3. 취미.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등으로 구성합니다. 3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액은 1. 3천만 원 2. 1천만 원 3. 2천만 원 4. 4천만 원. 정답은 1. 3천만 원.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34.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화재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하는 재산보험 상품이 있다. 2. 재산보험 중 대표적으로 비례보상을 적용하는 것의 사망, 후유장애 담보가 있다. 3. 재산보험 상품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4.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지 못하여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정답은 3. 재산보험 상품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배상책임 손해는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며 2번은 재산보험은 비례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이고 4번은 두 성격을 모두 가진 그레이존입니다. 35.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다르지 않은 것은 1. 보험업을 겸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 3.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4. 재산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4. 재산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다.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재산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가능합니다. 36. 재산보험에서의 보상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능하다. 2.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가능하다. 3. 정액보상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하다. 4.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 모두 정액보상만 가능하다. 정답은 2.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가능하다.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37.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약 또는 특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개인계약 또는 단체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담보, 질병담보, 간병담보 등의 2개 이상 담보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답은 3.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사망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8.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재물보험과 같이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3. 살손의료비 담보의 다수 가입 시 비례 보상한다. 4.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은 2. 재물보험과 같이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므로 보험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험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9.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사에서 면책하나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글라이더 조종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2.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중 발생한 상해. 3. 공용 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상해. 정답은 3. 공용 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의 면책 손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손해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며 선박 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은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 40.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또는 간접의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2.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3.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 신고 후 1년이 경과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은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지급하며 2번은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3번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1. 상해보험에서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망보험금 2. 상해 입원 의료비 3. 수술보험금 4. 후유장애 보험금 정답은 2. 상해 입원 의료비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정액보상 상품의 보상은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진단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정액보상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2.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한다. 3. 보험금 청구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4. 보험사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정답은 3. 보험금 청구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번은 가지급금은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하며 4번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3. 교통상해보험 약관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이륜자동차 2. 승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스쿠터 정답은 4. 스쿠터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스쿠터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2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대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긴 손해 3. 뺑소니 사고, 무보험자 사고로 생긴 신체 보조장구의 손해 4.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답은 3.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사고로 생긴 신체 보조장구의 손해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뺑소니 사고와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신체 보조장구인 의수, 의족, 의안, 의치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45. 단체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교체할 수 있다. 2. 비영리 단체는
일종 단체에 해당한다. 3.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서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단체의 종류는 1종 단체, 2종 단체, 3종 단체로 구분한다. 정답은 2. 비영리 단체는 1종 단체에 해당한다.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비영리법인 단체는 2종 단체인 법정 단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46.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인 경우 2. 질병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자인 경우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4.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 경우 정답은 4.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청각장애인 경우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은 무효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7.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서 3개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2.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서는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한다. 3.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약에서는 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대를 포함하여 보장한다. 4.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서는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에 대한 비용도 포함하여 보장한다. 정답은 4.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서는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에 대한 비용도 포함하여 보장한다.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48.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가입심사 요건을 축소하여 과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수월하도록 설계한 실손의료보험은 무엇인가? 1. 노후 실손의료보험 2.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3.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4. 선택형 실손의료보험 정답은 2.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49.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6개월의 자녀 수명만 남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비뇨기계 장애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암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는 대기기간이 있다. 정답은 1. 6개월의 자녀 수명만 남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80%가 아닌 50%를 선지급합니다. 50. 다음 중 장기간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간병 비용은 연금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으로 인한 활동 불능 상태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3. 간병자금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지급한다. 4. 뇌 속에 선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는 인지기능 장애에 해당한다. 정답은 3. 간병자금은 중증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지급한다.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간병 비용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으로 인한 활동 불능 상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번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보상은 후천적으로 발생 시에만 보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11. 제8형 문제풀이였습니다. 단번에 맞춘 밥물로 살진 밥, 담아내듯 자연스러움이 편안함이겠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뜻하신 합격 꼭 이루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이 만나기에 교차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공부가 능률적이겠지요. 널리 애용되는 시험지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점에서 받아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치르시면 문제, 평상이 기억 속에서 살포시 자리 잡습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가 여러분 기억 속에 잔잔하게 머물러 주어 합격 축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항상 곁에 있어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여 여러분의 입문부터 다양한 영업 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은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교재의 제작을 맡고 있는 LC 최영구 인사드립니다.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 가족 중 민들레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풀맛을 구수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찾게 되는 민굴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아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직포 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을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1회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에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글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굴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LC 최영구입니다. 성인병 관련 질환이 너무나도 흔해진 현실에서 고객 선물용 사용으로 고객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